사실 저는 그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입장입니다. 직접 가지는 않고 이렇게 뭐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되게 미안한데요. 일단은 선별진료사라든지 뭐 음압치료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데도 굉장히 두꺼운 방호복 입고 하니까 그런 열에 의한 손상이 있죠.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옷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이렇게 달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피로도가 오래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염의 우려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맨 전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리단 말이죠. 막 결혼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가족들이 뭐 아버지나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진들뿐 아니라 의료진의 가족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원이나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먼저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응급실 통해서 들어왔다면 병원 전체가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병원이란 공간은 굉장히 인력이 많아요. 그래서 인력은 환자를 보지 않더라도 계속 비용이 나가요. 병원이나 의원 중에서 사실상 파산 위험에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거를 뭐 국가에다 대고 보존해달라고 해서 보존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닐 거고, 그 의료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가 붕괴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수면 위에 나오지 않았지, 그 수면 밑에서는 사실상 붕괴된 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제 나중에 잘 봉합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둘이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 환자를 살려야 된다, 감염을 이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의료진들이 우리 지금 파산하게 생겼다고 한들 국민들이 우리도 파산한다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자영업자들 실제로 파산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나 이제 간호사들이 그 얘기를 막 떠들지를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은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아마 팬데믹이 조금 끝나면서 이거를 보완을 해야지, 이제 이런 팬데믹이 계속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기후변화에다가 생태계가 거의 파괴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인수 감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변종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거를 의료진들이 일방적으로 계속 희생하는 거로 보완이 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고 모범적인 보건의료 국가다 찬사를 받긴 하지만, 그런 찬사 뒤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병원이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어쩌면 꼭 오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가벼운 질환이라도 우리는 병원 급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든가 굉장히 왔단 말이죠. 실제로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죠.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파산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그냥 한 대 합쳐가지고 병원 하나가 양쪽을 다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돈이 안 되는 공적인 쪽은 손을 못 써요. 안 하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거기는 팬데믹이 와서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희생도 되고 거의 공공의료가 붕괴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분명히 이제 주립병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자본의 논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작동이 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호주 같은 경우, 뉴질랜드 같은 경우, 베트남 같은 경우, 쿠바. 공공의료가 잘 돼 있어요. 호주는 특히 거의 공짜예요, 의료비가. 본인이 비싼 돈을 주고 가는 병원도 있고요, 부자들은. 일반 그냥 중산층들은 거의 공짜로 가서 치료받는 병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쿠바는 뭐 더 말할 거 없이 전부 다 공적인 병원이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가 강한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나라와 유럽이나 미국의 중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자본주의 국가고 자유국가인데도 잘 선방하는 부분이 있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은 그렇다고 자본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을 조금 더 잘 선별적으로 취약한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라든지 결핵과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뭐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과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도 거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실행하기 전에 일단 의료 현장의 얘기를 좀 듣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의사가 없어요. 병원도 없고. 왜 그러냐면 소아과 산부인과는 보면 볼수록 손해를 봐요. 그래서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요.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그냥 탁상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의료 현장과 잘 공공기관이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이데올로기라든지 정치 논리라든지 이런 거 말고 핀셋처럼 제대로 문제점들을 이렇게 짚어내서 한대병이 오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지금부터 또 하면 20, 30년 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무슨 결정을 할 때 의료인들이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복지하는 사람들이 의료를 결정했단 말이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하면서 시스템을 조금 더 구축을 해나가면 이번 기회에 의료도 도약이 되고 국가 시스템도 도약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의학이 발전할 때는 전쟁 이후에 발전해요. 그다음에 이런 재난이 있을 때도 발전이 돼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그야말로 진짜 초인류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